일촉즉발의 전쟁 중에도 싸우기 위해 먹어야 했던 남자. 한 손에 든 통조림은 남자의 줄인 배를 채우며 다시 싸울 수 있는 에너지를 충전해줬다. 전쟁이 끝난 후 남자가 먹었던 이 통조림은 세계인의 식탁을 점령했다. 인류가 피할 수 없었던 수많은 전쟁들. 전쟁이 지나간 자리에는 언제나 음식이 탄생했고 다양한 음식 문화가 전파되기도 했다. 그리고 21세기 전쟁이 남긴 부산물은 세계인의 입맛을 유혹하며 인류의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다. 인류의 역사가 탄생되는 빠짐없이 등장한 것이 있다. 바로 전쟁이다. 전쟁이라는 거대한 사건이 인류에게 미친 영향은 대단하다. 전쟁은 그 자체로 파괴자였지만 그 뒷면엔 문화 전파자의 역할을 하기도 했는데 이런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음식이다. 임진왜란 때 국내에 처음 들어온 고추장. 고대 그리스 로마 군사들의 양식이었던 소시지와 베이컨. 나치 치하에서 콜라 대용으로 개발된 과일맛 청량 음료 등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음식들이 전쟁과 밀접한 관련을 맺으며 인류의 식탁을 풍요롭게 만들어 왔다. 여기엔 천년의 역사가 탄생시킨 음식이 오늘날까지 이어지기도 한다. 우리들이 즐겨 먹는 맛 처음 만든 사람은 제갈공명이다. 그는 문인이었지만 군사에선 뛰어난 전략가였다. 무엇보다 공명은 오진 촉에서 위를 멸하고 천하를 통일하고자 한 사람으로 유명했는데 이 속에 만두의 탄생 비화가 숨어있다. 당시 공명과 병사들은 남월군을 추격하기 위해 지금의 윈난성의 금강이라는 강을 건너야 했다. 하지만 바람이 강하고 파도가 높아 배를 띄울 수 없자 남만의 왕 맹획에게 물어보았다. 남만에선 사람을 죽여 그 머리를 제물로 삼아 제사를 지내는 풍속이 있다. 사람의 머리 49개를 제물로 바치면 신이 은병을 보내줄 것이다. 공명은 맹획의 말을 듣고 그 많은 사람들의 머리를 어떻게 구해야 할지 고민에 빠졌고 한 가지 꾀를 생각해냈다. 잠시 후 부하들로 하여금 양고기와 돼지고기를 섞고 소를 만들고 밀가루로 사람의 머리 모양을 만들라고 명했다. 그리고 이를 머리수 또는 머리두라고 불렀다. 공명은 이렇게 만든 49개의 만두를 강물에 던졌고 얼마 지나지 않아 거친 강물은 거짓말처럼 조용해졌다고 한다. 그 후 후세 사람들은 남만의 머리라는 의미로 만두를 칭했고 이를 쪄 식용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즐겨 먹는 만두로 자리 잡았다. 13세기 아시아 대륙을 제패하고 유럽까지 진출했던 몽골 제국의 창시자 징기스칸 역시 전쟁 중 유명한 음식을 탄생시켰다. 징기스칸이 이끄는 몽골 기병대의 전투력 비결은 기동력에 있었다. 당시 몽골군은 병사 한 사람이 6마리의 말을 이끌고 전쟁에 나선 것으로 유명했는데 말은 이들에게 기동력뿐 아니라 식량으로도 이용되는 중요한 수단이었다고 한다. 물이나 식량이 떨어졌을 때 말을 잡아 그 피를 마시고 고기는 육포로 만들어 먹었고 말 한 장 밑에 미리 준비해둔 말고기와 양고기가 숙성되면 이를 그대로 먹거나 모닥불에 구워 먹기도 했다고 한다. 특히 이 음식은 유럽인들에게 타타르 스테이크라는 이름으로 널리 알려졌는데 후에 독일을 거쳐 미국에 소개되면서 오늘날 전 세계인들이 즐겨 먹는 햄버거의 시초가 됐다고 전해진다. 국민 먹거리 가운데 하나인 순대 역시 몽골 군대의 전투 식량에서 비롯됐다는 설이 유력하다. 원래 순대는 신선한 채소를 구하기 힘들었던 초원지대 몽골인들이 채소와 가축을 도축한 후 소금을 뿌려 보관했고 이를 담을 용기로 창자를 사용한 것이 기원이다. 징기스칸은 전투에 나설 때마다 돼지 창자에다 쌀과 야채를 넣어 말리거나 냉동시켜 휴대했고 몽골군은 간단 전투 식량 덕분에
뛰어난 기동력을 발휘할 수 있었다고 한다. 이런 영향 때문인지 국내에서도 예로부터 몽골과 가까운 함경도, 평안도 등지에선 순대를 즐겨 먹었으며 지금은 제주도까지 전국에 걸쳐 많은 사람들이 즐겨 먹는 대중의 음식으로 자리 잡았다. 에스프레소에 물을 타서 마시는 커피, 아메리카노는 전 세계 하루 소비량만 4천억만 잔에 이를 정도로 세계인들이 즐겨 마시는 인기 있는 음료다. 하지만 아메리카노의 탄생에는 미국의 전쟁 역사가 연관돼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제2차 세계대전 시 이탈리아에 진출한 미국 병사들은 지나고 쓴 에스프레소가 입에 맞지 않자 끓는 물을 섞고 연하게 마시는 게 일상화됐다. 이 모습을 본 이탈리아 사람들은 커피에 물을 타서 마시는 촌스러운 미국인들이 좋아하는 커피라 비웃으며 아메리카노라는 이름을 붙였다. 하지만 미국인들이 유럽인과 다르게 커피를 연하게 마시게 된 계기는 미국의 독립전쟁에서 찾을 수 있다. 1668년 영국으로부터 미국 버지니아 지방에 커피가 전파된 후 뉴욕, 필라델피아, 보스턴 등의 커피 하우스가 문을 열었다. 하지만 그 당시 차의 인기가 높아 커피의 판매는 많지 않았지만 이 분위기는 1773년에 발생한 보스턴 차 사건으로 인해 완전히 바뀌게 된다. 1773년 12월 16일 밤 식민지 미국 주민이 보스턴 항구에 정박 중이던 영국 동인도 회사의 선박을 습격해 선적한 차 상들을 모두 바다에 던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은 영국 정부가 식민지 상인들의 차 무역을 금지시키고 동인도 회사에 독점권을 부여하면서 일어난 것으로 식민지 주민은 차 불매 운동까지 전개하며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영국과 식민지 미국이 대립하는 과정에서 차값은 폭등했고 차를 마시는 행위가 애국적이지 못하다는 편견까지 더해지자 유럽 커피 상인들은 이 틈을 노려 값싼 커피 원두를 미국 시장에 들여왔다. 식민지 미국 주민들은 영국산 홍차 대신 값싼 커피를 선택했고 여기에 커피와 물의 비율을 1:2 비율로 섞어 홍차 빛깔과 비슷하면서도 맛도 훨씬 부드러운 아메리카노를 즐기기 시작한 것이다. 비록 아메리카노라는 이름은 제2차 세계대전을 통해 붙여졌지만 미국식 커피 자체는 미국의 독립전쟁에서 탄생했고 이는 미국의 문화로까지 이어져 왔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 커피가 미국에 널리 알려진 데엔 군대의 영향이 컸다는 것이다. 본래 미국은 전투 식량에 럼주와 같은 알코올을 지급해왔는데 미국 대통령 앤드류 잭슨은 알코올의 부작용을 지적하며 비알코올 음료로 대체할 것을 주장했고 의회의 반대에 부딪혀 10년 넘게 논쟁을 펼친 결과 1832년 전투 식량으로 알코올 대신 커피와 설탕을 필수품으로 지정했다. 이어 1861년에 남북전쟁이 발발하자 커피는 남군과 북군 병사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수많은 병사들은 전쟁에 대한 긴장과 피로를 커피로 풀었고 물을 끓일 시간이 없을 땐 커피 원두를 씹고 버텼다. 또한 남군은 북군의 해안 봉쇄로 전쟁 물자를 수입하지 못하자 담배를 줄 테니 커피를 달라는 물물 교환서를 보낼 정도로 커피에 집착했다고 한다. 제1, 2차 세계대전 중에도 미군들은 커피에 큰 위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제2차 세계대전 때는 미군이 마시는 커피 양이 1인당 약 15kg에 달했고 전쟁이 끝난 후에도 대부분 커피를 끊지 못했다고 한다. 현재 아메리카노는 대중적으로 즐기는 음료로 거듭났다. 미국이 겪은 전쟁의 산물이 세계 커피 시장을 장악한 것이다.
전쟁에서 무화, 병력, 의료 지원 등이 묻지 중요한 것이 먹거리다. 따라서 전투 식량은 전쟁의 역사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며 나라별로 다양하게 발전.